민주통합당 울산 경선이 파행을 빚은 가운데 제주에 이어 울산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중형 아파트들이 잇따라 공급되면서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부도사업장이었던 남구 삼산동 성원 상대빌과 울주군 범서업 현진 에버빌이 새 주인을 찾고도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운동장과 공원을 조성하면서 준공일에 맞춰 나무를 무리하게 옮겨 심어 수백 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간접 영향권에 들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최고 20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온 분포는 24.5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이번 태풍의 최대 풍속이 초속 53m에 이른다며 시설물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울산 경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투표 문제로 비문재인 후보들이 모두 불참해 파행을 빚었습니다. 조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후보 52.5%. 울산의 선택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문 후보는 52.1%라는 높은 득표율로 2위 김두관 후보를 2,000표 가까이 제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주에 이어 2연승을 달리며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했던 평가입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은 파행 그 자체였습니다. 모바일 투표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정세균 후보는 곧바로 자리를 떴고 손학규, 김두관 후보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경선 결과에 대해서 재검표 아니면 재검표가 안 되면은 무효표 처리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겁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합동연설회를 생략한 채 현장 투표가 강행됐지만 각 후보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권 가도의 시발점이 됐던 울산 경선. 민주당 경선의 풍향계로 주목받는 울산 경선이 파행을 빚으면서 경선 흥행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 하면 대부분 주상복합 등 대형 평수가 차지했는데요. 이제는 중형에서도 공급이 넘쳐나면서 미분양 사태가 빚어질 조짐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LH가 우정 혁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에 나섭니다. 교육청 서쪽 A2블록과 A3블록 천여 세대로 공공임대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서 60제곱미터, 25평형 이하는 이곳뿐입니다. 미분양을 포함해 현재 울산에서 분양 예정이거나 분양 중인 공동주택은 3만여 세대. 이 가운데 소형은 동구방어동과 울주군 윤리보금자리 주택 등 서너 군데 정도. 나머지는 모두 30-40평형대의 중형 규모입니다. 지난 2007년 소형 세대 의무 비율 규정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대형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중형, 평형은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조금 남는 평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은 아직 그래도 많이 모자라는 평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형 위주의 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 이상이 미분양입니다. 대형은 분양이 잘 안 되고 소형은 상대적으로 이윤이 적다 보니 건설사들이 중형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공급 예정이거나 사업 검토 단계인 물량 또한 대부분이 중형이어서 1, 2년 뒤면 중형에서도 대형과 같은 미분양 미입주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부도사업장이었던 남구 삼산동 성원 상대빌과 울주군 범서읍 현진 에버빌이 새 주인을 찾고도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는 지난 4월과 6월 각각 부동산 개발업체와 주택건설업체에 인수됐으나 잔금 납부와 유치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사조차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침체와 제2금융권의 자금 경색 등으로 당분간 재분양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운동장 조경을 위해 옮겨 심은 나무 수백 그루가 1년도 안 돼 집단고사했습니다. 봄가을에 이식해야 할 나무를 준공일에 맞춰 한여름에 옮겨 심다 벌어진 일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준공한 울주군의 한 운동장입니다.
지푸른 녹음이 우거져야 할 시기지만 벚나무 수십 그루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잎은 찾아볼 수 없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껍질이 심하게 벗겨지고 흰 버섯이 전체에 퍼진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그 버섯이 핀 거지. 가장 부족들한테 이게 작업이 필요성 때문에 뿌리를 많이 붙여서 옮기지 않음으로 해서 벚나무와 느티나무, 대나무 등 모두 240그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봄이나 가을에 이식해야 하는 나무를 운동장 준공에 맞춰 한여름에 심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작년에 준공을 조금 중량면에서 80을 행사해야 되니까 공기도 독촉하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바위공원 일대의 나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밑부분이 갈라진 데다 나뭇잎은 노랗게 말랐습니다. 현재 이 나무는 뿌리가 깊게 활착되지 않아 수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복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무를 이식하는 바람에 뿌리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짜맞추 이식 행정에 애꿎은 나무만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다양한 공연들이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일정을 윤주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요 열린 예술 무대 뒤란이 UBC 창사 15주년을 맞아 특별 무대로 꾸며집니다. JK 김동국의 사회로 바비킴과 김창원 밴드가 출연해 시민들의 공연 갈증을 해소해주고 재즈 보컬인 지브라와 배선용이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일선구청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중구는 한여름밤의 드라마 콘서트라는 주제로 종갓집 문화음악회를 열고 동구는 달빛 걷기 체험과 빛 콘서트 등을 마련해 대왕암 달빛 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울산 시립무용단의 기획 공연인 퓨전 국악 소리여행이 오는 30일 저녁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인기 국악인 오정혜 씨가 사회를 맡고 안무는 김상덕, 지휘는 이용탁 씨가 맡았습니다. 제38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오늘부터 닷새간 울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280개 분임조 3,000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 뒤 우수기업 견학과 CT 투어도 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올해 임협에서 비정규직 안건을 분리하는 방안이 표류된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교섭과 투쟁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19차 본교섭에서 회사가 진전된 안을 내야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전 실무교섭에서 회사가 진전된 안을 내면 교섭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오늘까지 정상 근무를 하고 회사의 태도에 따라 투쟁 일정을 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지난 24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임협과 비정규직 문제를 분리해 협상하자는 내용을 논의했지만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협력사 임직원 2만 명을 초청해 난타 등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협력사 H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H페스티벌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주관해 인천과 부산, 울산 등 전국 7개 지역 대표 공연장에서 지난 26일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S-오일은 순직 소방관 유자녀 102명에게 각각 300만 원씩 총 3억 원의 학자금을 전달했습니다. S-오일은 지난 2006년부터 7년대 순직 소방관 가정 30가구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견 플랜트 업체인 성진지오텍이 독일 보일러 전문 업체인 스탠다드 캐슬사와 폐열 회수 장치에 대한 던키 베이스 기술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성진은 이번 기술 제휴로 폐열 회수 장치의 설계에서 제작 시운전까지 던키 베이스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세관이 관세청이 실시한 한미 FTA 활용 특별지원 100일 작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세관은 FTA 발효와 동시에 FTA 활용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맞춤형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한 점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상당수가 항문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다른 질환과 달리 부끄럽다고 치료를 미루고 숨기면서 만성 항문 질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캐스터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이 앓고 있고 한 해 수술 건수 1, 2위를 다투는 병, 바로 항문 질환입니다. 문제는 다른 질환과 달리 부끄러워 진료를 미루고 혼자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항문 질환 환자의 39%가 처음 병원을 찾기까지 무려 10년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많은 게 출혈입니다. 그다음에 통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출혈은 치질에서 나는 거고요. 나머지 한 0.3% 정도가 다른 질환에서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왜 그런지를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항문 질환은 대부분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데요. 변비나 설사 등 배변 장애나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 골프와 같은 레저 활동이나 과음을 할 경우 치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무절제한 변비약 복용이나 무리한 다이어트도 항문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항문 질환은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갖고 치료하면 간단히 완치가 가능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수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이 되면은 약물 치료나 그다음에 자유, 그다음에 휴식 등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이것을 방치하게 된다든지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은 아주 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항문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채소나 과일 위주의 식습관도 항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이 태광산업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울산공장 본부장 김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지난 4월 사고 당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사진을 지운 혐의로 이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태광산업 폭발 사고에 대한 노동지청과 경찰의 1차 수사가 4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사람들이 많고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경찰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공동주택을 출입하는 차량 점검과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21일 발생한 중구 슈퍼마켓 춘디낭동 사건의 범인 검거 때와 같이 전기 충격기 사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흑성병으로 인한 배수 확량 감소가 당초 예상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초 흑성병으로 배수 확량이 3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 24일에는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울주군은 내년까지 흑성병 피해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억 5천만 원 상당의 약재를 지원하고 병충해의 근원지로 추정되는 폐가수원 벌목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산 현대가 어제 저녁 문수구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30라운드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울산 현대는 전반 8분 하피냐의 골로 줄곧 앞서갔지만 후반 초반 전북 김동찬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아쉽게 비겼습니다. 한편 북구대회로 지정된 이날 경기엔 북구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